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시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최근 빚을 갚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자 성실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충남대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배드뱅크, 정부의 정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를 전국적으로 113만 명의 부채를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정책의 취지와 진행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은 다들 아시고, 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장사가 안 돼서 네. 부채가 많다는 것인데요. 네, 네. 정부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6월에 2차 추경을 하면서 네. 오래된 빚을 끌어안고, 그런데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장사를 계속할 수도 없고 폐업할 네.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빚들을 탕감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성실히 열심히 갚지 않은 그러한 나태한 그런 네.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기보다 사실 연체를 하게 되면은 연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네.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은행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내고 그렇죠. 또 압류 딱지도 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못 갚을 상황이어서 못 갚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 금액도 아주 많은 게 아니라 네, 네. 한 5천만 원 정도의 원래 이제 대출금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못 갚는다, 한 7년 이상. 대상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7년 예. 동안 빚을 갚지 못해온 사람들, 예.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오랫동안 이제 이게 연체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렵고 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113만 명이고 네. 여기에 해당하는 원래 대출금이 한 16조 원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국가가 한 8천억 원 정도의 그 자금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113만 명을 어떤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한 정책이고요. 네, 네. 이 정책을 통해서 서민 경제,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서 고통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소상공인들, 어렵지만 갚아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성실히 갚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상대적 박탈감, 이것도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국가가 정책의 대상으로 이제 여러 범주들을 나눠서 네.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영업자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저리에 이 소상공인 자금 정책, 자금 지원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도 네. 그 정부의 정책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그분들이 나는 왜 부채 탕감 안 해주지?라고 네. 해서 이제 배드뱅크 최근에 나온 그 정책과 자기를 비교한다면 네.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저리에 네. 자금을 오랫동안 네. 지원해주는 정책은 네. 그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네. 그것도 혜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여러 그 계층들을 나눠놓고 네. 그 계층들에 맞게 이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네. 성실 상환자 분들도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하면은 본인도 연체할 수 있는 그 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본인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네. 이 문제를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네. 일부러 연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체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서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네.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대전시가 내놓은 대책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자, 대전시가 초저금리 지원책, 성실 상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전시 이번 대책,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보완적인 정책이어서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른 지자체들도 네. 대전시가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같이 좀 따라하면서 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그 배드뱅크론 그 제시한 중앙정부 대책이 자칫하면은 성실 상환자들의 네. 약간 박탈감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네. 보완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전시가 내놓은 대책은 나쁘지 않다, 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대전시 정책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신가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부채 탕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채 탕감, 그리고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어떤 또 적절한 보상 예. 두 가지를 다 이제 균형 있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 부채 탕감이든 뭐든 자영업자 대책이거든요. 네, 소상공인 대책이고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코로나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사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예, 인구가 감소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탕감은 하나의 좀 기본이고요. 네, 네. 이것 말고 뭐 지역 화폐라든지 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다른 정책적인 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부채 탕감을 해준다고 해도 네. 향후에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재개하거나 활성화되거나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어려워질 수 생각합니다. 있다 이 예, 얘기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